자, PPT 멤버 사태. 와, 정말 최악이 이 정도까지 있구나.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PPT 사태는 결국 안성희 씨의 템퍼링이 거의 확실시 되었다. 그 결정적 증거가 지금 뉴스 기사로도 쏟아지고 있고 이미 유튜브에서 녹취록을 보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이 녹취록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워너뮤직 관계성, 이 모든 걸 정립해보면 안성희 씨가 구속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 드러납니다. 어트랙트, 키나 붙인 안성희 통화 공개, 가처분 종용 행각이 드러났다. 자, 많은 이야기들을 아마 들으셨을 텐데, 자, 드디어 공개된 어트랙트 측에서 공개한 키나 아버지와 더기버스 안성희 대표와의 나눈 통화 녹취 파일,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안성희 씨가 키나 아버지에게 아버님, 인용이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럼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 해서 좀 이렇게 가정을 해봐야 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안성희 씨는 가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인용이 안 될 거였으면 아예 이런 일을 시작도 안 됐을 일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용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버님. 문제가 있어? 라고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본안에서 따져봐야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 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마 형사고발건으로 구속될 수도 있다. 전홍준 대표님이 구속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전홍준 대표님이 구속이 된다고요? 본인이 아니고? 자,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하죠. 가처분이 인용된 이후에는 아마 누군가가 중재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한 번은 열어줄 거다. 근데 협상의 내용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지금 아이들의 1집의 모든 판권이 넘어간다. 두 번째, 아이들의 이름과 계정도 다 넘어간다. 그래서 1, 2집 판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너한테 100억, 최고 150억 정도 해줄게. 그러니 이제 아이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대신에 외부에서는 밖에다가는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애들한테 굉장히 좋은 미래를 위해 놔주기로 결정했다. 근데 내부에 1억 100억으로 딜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그리고 워너뮤직이나 더기버스에게 굉장히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워너뮤직에서 제안해온 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워너뮤직에서는 지금 다 모든 것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 거다. 와, 이게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결론은 더기버스 안성희 씨가 이번 템퍼링 사태를 종용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가 이미 키나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드러났었던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더기버스 안성희 씨가 이야기한 부분을 보니 결론이 어떻죠? 맞습니다. 바로 워너뮤직에서도 이렇게 이번 사태의 관계성이 너무나 막강하다. 와, 너무나 막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죠? 야, 이거는 안성희 씨가 완전히 이번 템퍼링 사태에 직접 개입했다. 그것도 워너뮤직과 두 손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고 급기야 전홍준 대표 구속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왜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도대체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가 무엇을 근거로 전홍준 대표님의 구속을 이야기했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기억나시죠? 더기버스 안성희 씨가 이 멤버들로 하여금 이번 배임 횡령죄를 이야기하면서 형사고발을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 PPT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님에 대해 이 배임죄 형사고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게 여론이 뒤집혀졌나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었죠? 전홍준 대표님이 무슨 횡령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안성희 씨가
자금 횡령한 것이 사실 확인이 되어서 본인이 가압류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저작권료까지 지급이 보류가 되고 가압류가 된 상태죠. 하지만 아마 이 피프티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님을 고발했을 당시 횡령 배임 혐의가 확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안성희 씨가 정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이것이 허무맹랑한 말 그대로 사실상 이거 뭐 전홍준 대표님을 고발해도 횡령 배임죄에 속하지 않는다. 이들이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스타크로 ENT에 왜 금액이 오고 갔냐? 이걸로 횡령 배임죄를 말하고 있지만 글쎄요. 실질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스포로 돌아가면서 정작 안성희 씨 본인이 10억 원 손해배상의 가압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니 키나라는 멤버가 이러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안성희 씨가 중간에 내뺐다. 도망갔다. 멤버들을 두고 도망갔다는 얘기죠. 왜겠습니까? 지금 본인이 완전 망하게 생겼는데 이 멤버들 데리고 템퍼링 할 때겠습니까? 템퍼링은커녕 지금 본인의 커리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으니 이거 돌이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었던 내용 중에 150억 정도를 달라. 와, 아니 100억 원 이상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1, 2집 판권까지 전부 다 넘기고 피프티 멤버들의 이름, 피프티 멤버들의 각종 SNS, 유튜브 계정 그리고 100억 원이 넘는 돈에 1, 2집 판권까지. 아니 이거는 다 주는 거잖아요. 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말을 합니다. 1, 2집을 자신들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전홍준 대표에게 100억에서 150억 정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제 애들 괴롭히지 마라. 하지만 언론에다가는 밖에다가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놔주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을 해라. 내부에 100억 원으로 딜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오픈하지 말고 워너뮤직이나 더기버스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해라. 이게 워너뮤직에서 제안한 딜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뒷배 세력이 이때까지 계속 강조되고 있었는데 결국 누구로 지금 확정이 났습니까? 워너뮤직으로 많은 누리꾼들은 강력한 확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워너뮤직이 애시당초 더기버스 안성희 씨를 통해서 했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전홍준 대표에게 우리가 딜을 하겠다. 자신들의 소속사로 이 피프티 멤버들을 데려오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났죠? 이 피프티 멤버들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성희 씨가 그 딜을 전홍준 대표님에게 전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운데서 자신이 끼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 피프티 멤버들을 워너뮤직으로 1, 2집 판권과 아이들의 계정과 모든 것을 넘기는 조건으로 100억에서 150억 정도 돈 받고 떨어져 나가라. 이 얘기였던 거예요. 근데 최초의 워너뮤직이 전홍준 대표에게 전달해달라고 안성희 씨에게 했었던 딜 조건이 뭐였냐면 이 멤버들을 자신들의 레이블, 워너뮤직 소속으로 데려오는 조건으로 200억을 제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죠? 더 적은 금액으로 피프티 멤버들을 워너뮤직 쪽으로 데려오려고 했었다라는 움직임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기버스 혼자 한 게 아니라 워너뮤직이 이번 템퍼링 사태에 직접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 녹취록 안에서 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트랙트는 지금 어떨까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속사 아티스트의 계약 파기 및 가처분 소송을 종용한 더기버스 안성희 대표의 행각이 결국 만천하에 드러났다. 아티스트를 꿰어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안성희 대표에게 단 한 줌의 선처 없이 끝까지 법적 처벌과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다. 흔한 말로 안성희 씨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가압류도 됐죠? 거기에 10억 원 손해배상도 됐는데 야,
결국 이번 녹취록을 통해서 이 멤버들을 빼나가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이 템퍼링이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죠? 안성희 대표에게는 단 한 줌의 선처 없이 끝까지 법적 처벌하여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 마당에 오히려 본인이 전홍준 대표가 구속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헛소리, 거기에 키나라는 멤버가 가스라이팅에 대한 폭로를 하며 이간질을 시켰다라는 이야기 끊임없이 나오고, 자, 두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템퍼링 의혹을 받은 뒷배는 바로 워너뮤직 코리아다. 기사에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키나 아버지에게 가처분 인용이 안 될 이유가 없다라며 설명했었던 이 이야기 중에 안성희 씨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워너는 그러한 입장을 다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정말이냐? 자, 이게 정말이냐라는 겁니다. 안성희 씨가 말한 대로 정말 워너뮤직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더불어서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전홍준 대표님은 이러한 말을 했죠. 윤전무와 통화 녹취 파일에 200억 규모에 달하는 바이아웃을 안성희 씨에게 제안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 주장에 대해 안성희 씨에게 바이아웃을 했다라는 주장에 대해 워너뮤직 코리아는요. 어트랙트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 무근이다. 향후 확인되지 않은 루머의 확산과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런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었단 말이죠. 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안성희 씨의 템퍼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제가 방금 앞에 설명드렸던 바로 이 부분, 안성희 씨의 말대로라면 워너뮤직과 직접적인 지금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딱 존재해요. 이것조차 더기버스 안성희 씨의 거짓말이라면 워너뮤직 역시 굉장한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정말로 그런지 그렇지 아니한지는 아마 하루 이틀 사이에 워너뮤직 측에서 공식 입장을 저는 분명히 발표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대로 있으면요, 상식적으로 워너뮤직 코리아와 더기버스 안성희 씨가 손을 잡고 이번 템퍼링 사태에 아주 깊숙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라고 밖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보면 선처 없이 책임을 물을 거다. 어트랙트에서는요, 안성희 씨에 대하여 선처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워너뮤직 코리아가 자신들의 입장을 제대로 채 밝히지 못하게 될 경우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이번 템퍼링의 공범으로 지금 딱 확정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와, 정말 소름 돋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어트랙트 측에서 이런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라는 것부터가 이미 남다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키나라는 멤버들 전체가 지금 참 나머지 멤버들에게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손이 떨리고 초조할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남아있는 이 나머지 멤버들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주체적인 마음으로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라고 했는데 그 소송의 근거와 그 소송의 대부분의 전반적인 내용들 자체가 어떻습니까? 결론은 다 안성희 씨의 템퍼링 판에 의해서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와, 키나라는 멤버가 돌아오면서 이 사태가 급진적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신 부분이지만 이 정도로 급진적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예상하신 분들은 흔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가 최악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죠. 자, 결국에는 이 안성희 씨의 템퍼링 사태가 낱낱이 공개가 되면서 뉴스 기사로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약 파기도 종용했죠. 거기에 키나 부모님까지 가스라이팅을 했죠. 이제 안성희 씨는 제가 말씀드렸던 구속 여부가 너무나 강력해졌습니다. 왜 안성희 씨가 최근까지 경찰 조사를 그렇게 피해 다녔는지,
백이사는 조사를 받았는데 말이죠. 그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났고, 사실 이 안성희 씨가 피프티 멤버들의 가스라이팅 이후 손절하고 도망갔다라고 키나라는 멤버가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안성희 씨는 새로운 법무법인을 선임했지만 그 법무법인의 정체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죠. 이제 안성희 씨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행각에 이제 안성희 씨가 검거되어 구속될 일만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죠. 키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때가 이미 6월 13일이다. 내용 증명을 보내기 바로 3일 전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안성희 씨가 지금부터 일정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했다고 해요. 와, 결정적이죠? 결정적입니다. 그냥 조언을 해줬다가 아니라 확실히 이번 가처분 소송에 직접 관여한 것이 이 결정적 멘트예요. 그래서 코로나 키트인가? 그래서 안성희 씨가 코로나에 걸리면 방치되니까 소속사의 눈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 격리 기간을 이용했다라고 해요. 큰일 났습니다. 제가 볼 때 안성희 씨 이거 교도소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말을 함께 덧붙여요. 그러면 안성희 씨가 직접 보낸 사진이냐, 저 코로나 키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용 증명이 도착하기 전에 숙소에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마음이 급했거든요. 불안했죠. 그때 안성희 PD가 코로나 키트 사진을 보냈습니다. 안성희는 이미 5월 달에 코로나에 감염된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 찍었던 사진을 이 멤버 세나에게 보낸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안성희 씨가 아예 이걸 조작해서 보낸 게 어떻습니까? 거의 90%에 가까울 확률로 맞아 들어갔다라는 거죠. 맞아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래서 그 사진을 세나가 회사로 보낸 거냐? 그러자 어차피 소송을 결정한 이상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성희 씨는 회사와 마주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변호사들과도 대화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트랙트에서 짐을 챙겨 빠져나가는 멤버들의 사진이 또 이렇게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결국 안성희 씨의 작전은 통했다라고 합니다. 저 조작된 코로나 키트 사진 한 장으로 3일 동안의 시간을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6월 13일로부터 3일 뒤인 6월 16일 날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었고, 그리고 내용 증명을 보낸 그 다음에 17일 숙소를 탈출한 거죠. 그리고 16일 날 발송된 내용 증명이 멤버들이 떠난 17일로부터 이틀 뒤인 19일 날 어트랙트는 내용 증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6월 19일부터 소송전이 시작됐다. 이때 안성희 씨 첫 마디가 뭐였냐? 키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한 선택입니다. 이제 좋은 길로 갑시다. 이게 빼박 템퍼링을 상징하는 단어이죠. 이거 거의 90% 템퍼링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후로 안성일과 계속 움직인 건가? 아니다. 중간부터 안성일 씨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예를 들면 무엇이냐? 안성일 씨가 가처분 소송을 제안했습니다. 와, 소름 돋죠? 부모님들이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안성일 씨는 내가 앞에 나서서 도와줄 순 없다. 대신 뒤에서 증거를 제공하겠다라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당시 안성일 씨는 이런 게 진짜 큰 증거다.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의 말뿐이었죠. 제대로 된 자료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꽁무니를 뺐어요. 와, 진짜 읽으면서 제가 소름 돋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미리 영상을 만들면서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읽는 족족 소름이 돋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안성희 씨가 이 모든 템퍼링 사태를 조작했다라는 증거들이 키나라는 멤버 입으로 증언으로서 막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제대로 된 증거를 주지 못하니 피프티 멤버들이 안성희 씨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안성희 씨가 큐피드 지분 95.5%를 확보하는 이 과정을 살펴보니 제가 얼마 전에 전달드린 내용처럼 어떻습니까? 키나의 사인을 위조하여서 이렇게 지분을 변경했었다. 와, 이렇게 지분을 변경했
했었던 것이 100% 맞아 들어갔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소름이 안 돋을 수가 없죠. 그리고 계속 디스패치 수사는 이어집니다. 사인 위조, 학력 위조 등의 사기에 가까운 일이 있지 않았냐 라고 질문을 하자 키나는 맞아요. 제 지분이 6.5%에서 0.5%로 줄어든 것도 기사 보고 알았어요. 변경 신청서 사인 역시 위조된 겁니다. 제 사인이 아니에요. 안성일은 자신에 대한 모든 기사를 가짜 뉴스라고 했다. 학력 위조의 경우 너무 오래전 일이다. 편입했는데 기록이 누락됐다라고 자신들에게 변명 아닌 변명을 쏟아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저와 같은 유튜버들과 많은 기자분들이 쏟아낸 내용들이 다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성희 씨를 믿었냐라고 물어보자 절대 아니다. 오히려 우리 부모님들이 화를 내셨다. 안성희 씨 때문에 소송의 논점이 흐려진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안성희를 배제하고 우리 문제에 집중하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안성일이 배제된 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현재 멤버들이 SNS에 글을 올리는 것도 자체 판단일 것이다. 안성희 씨는 이미 주랭랑을 쳤다. 그의 입김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현재의 이 입장문도 멤버들이 썼다라는 건데 참 그건 그거대로 소름이 돋습니다. 자, 피프티는 도대체 언제부터 안성희 씨에게 휘둘렸던 걸까? 보니까 4단계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세뇌를 했고요. 두 번째, 불안함을 조성했고, 세 번째, 거짓 정보를 했고, 네 번째, 이간질을 했다. 이거 딱 전홍준 대표님이 계속 주장했던 바가 맞아 들어가잖아요. 자, 안성일이 자신을 어떻게 포장했냐라는 질문에 키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성희 씨와 백이사는 함께 다닙니다. 요즘 어때? 라고 근황을 묻다가 내가 빌보드에 순위를 어떻게 올렸는지 알지? 라며 자랑을 했습니다. 디스패치는 물어봐요. 안성희 씨가 순위를 올렸다고요? 네, 항상 카톡을 보여줍니다. 빌보드 관련으로 누군가와 나눈 대화였어요. 순위가 이렇게 올랐고 앞으로 어떻게 오를 거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안성희 씨는 다 짜여진 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큐피드는 K-POP 걸그룹 역사상 최장기간 빌보드에 머물렀는데요 라고 하자 그러니 믿을 수밖에 없었죠. 모두 자기가 한 일이라고 자랑하니까. 와, 이거 완전 사기 행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성희 씨 위에 전홍준 대표가 있지 않나. 최종 결정은 전홍준 대표가 하지 않았냐. 그때마다 전홍준 대표님과 나는 카톡을 보여줬대요. 그러면서 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힘들었다. 내가 진짜 혼자 일을 다 했다. 라는 식으로 안성희 씨는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큐피드 뮤직비디오 역시 내 돈으로 먼저 진행했다. 어트랙트가 돈이 없어서 대금 등이 밀려있다. 정말 회사가 어렵고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완전 사기잖아요. 와, 진짜 큰일 났습니다, 안성희 씨. 제가 전에 썸네일에 쇠고랑 찬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땐 진짜 교도소 갈 확률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한마디로 불안감을 조장한 게 아니냐. 그렇게 계속 빌드업을 했다. 빌보드에 진입하자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빌보드라는 꽃길이 열렸는데 왜 그런 소송전에 들어갔냐라고 물어보자 피프티 사태의 시작점은 바로 워너의 200억 제안이었다라고 합니다. 와, 여기서 워너뮤직이 나와요. 자, 워너뮤직의 윤땡땡 전무가 안성희 씨에게 200억 원 바이아웃 의사를 타진한 거. 이건 뭐 기사로 다 나와 있던 내용이죠. 워너의 목표는 레이블 체제였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홍준 대표에게 200억을 주고 피프티 멤버들을 사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성희 씨는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요. 어떤 속내가 알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안성희 씨는 당시 전홍준 대표님이 워너의 200억 제안을 거부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피프티 멤버들은 바이아웃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돈 주고 자신들이 팔릴 수 있다라는 걸 몰랐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냐라고 묻자 단순했다고 합니다. 그냥 회사가 어려우니까 200억을 받으면 좋은 게 아닌가? 우리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안성일 씨가 또 전홍준 대표를 디스했냐라고 물어보자 이 워너의 200억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건데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아니, 정작 본인이 전홍준 대표에게 전달도 안 해놓고 이런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전홍준 대표님은 200억을 챙기면 좋고 너희들 역시 워너뮤직을 통해 해외에 더 많이 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도 거부했다. 거짓말을 한 거죠.
하지만 그러면서 안성희 씨가 얻은 것은 무엇이냐? 난 솔직히 욕심이 없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너네를 가질 생각이 없다. 그냥 좋은 사람에게 가서 좋은 음악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마라 라고 조언했다고 해요. 야, 딱 템퍼링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딱 템퍼링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전형적인 템퍼링의 행태입니다. 이 내용 증명이 딱 이렇게 다시 한번 공개가 됐고, 그쯤 더기버스의 회의실로 자신들을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상황을 좀 유심히 봐야 할 것 같다. 너희들이 3가지 선택 중에 고르면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CJ에서 투자를 받는다. 2번, 카카오에서 투자를 받는다. 3번, 가처분 신청을 한다. 투자 여부는 전적으로 어트랙트가 결정할 문제이지만 이를 멤버들의 선택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답이 이미 가처분 신청 소송해라 정해져 있었던 거죠. 이 당시 안성희 씨의 제안이 너무 이상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저희는 가처분이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는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고 1번에 대해서 투자받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겁을 줬다고 합니다. 당시 안성희 씨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전홍준 대표가 크게 투자받기를 원한다. 그의 투자금은 곧 아이들의 빚이 될 거다. 여기에서 나오네요. 왜 멤버들이 계속 입장문에 전홍준 대표님이 받은 투자금이 자신들의 빚이 될 거다라는 헛소리를 했는지 다 안성희 씨의 입에서 나온 얘기인 겁니다. 왜 잘 되는 애들을 빚더미에 올리냐? 그러니 부모님들이 흔들리죠. 결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멤버들 남아있는 3명 역시 계속 지금 입장문을 내면서 전홍준 대표님의 선급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자신들에게 빚이 될까봐인데 언론사도 전홍준 대표님도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안성희 씨가 하고 간 이야기를 아직도 믿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전홍준 대표에게 확인할 생각은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 제일 후회하는 부분이고 그게 너무 죄송스럽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죄송스럽다라는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는 짓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도 대중들에게 굉장히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잘못했어요 라고 말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자, 부모님들은 왜 전홍준 대표님에게 물어보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더기버스를 정확하게 몰랐다고 해요. 더기버스가 곧 어트랙트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부 직원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난처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안성희 씨를 내부 고발자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안성희 씨는요, 전홍준 대표는 일찍 끝나고 너희들을 버리려고 했다. 그런 이간질까지 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충격적이죠. 결국 키나는 이렇게 말을 해요. 오로지 가처분 소송은 피프티의 선택이다. 결정한 건 우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성희 씨의 가스라이팅이 없었다면? 그러자 내가 너희를 키웠다. 내가 빌보드에 올렸다. 내 돈으로 뮤비를 찍었다. 내 돈으로 곡을 샀다. 전홍준 대표는 관심 없다. 투자만 생각한다. 근데 그 투자는 곧 빚이 된다. 그 빚은 너희들이 갚아야 한다. 이런 가스라이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키나에게 후회가 되는 거는요. 그때 왜 전홍준 대표님께 연락드리지 않았을까? 그게 너무 아쉬워요. 안성희 PD와 배기사가 중간에 막았어도 저는 연락할 수 있었는데 후회되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키나의 이야기는요. 그것이 알고 싶다의 5번은요. 디스패치의 다음 인터뷰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신 시청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서 좀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소송은 오로지 피프티의 선택이었다. 안성희는 제안만 했을 뿐 결정한 건 우리다. 말이 됩니까? 안성희 씨가 가스라이팅 했고 너희가 가처분 소송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다라고 방금 증언했으면서 왜 자신들의 결정이라고 했을까요? 전 여기에서 피프티 멤버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만약 맞아요. 안성희 씨가 가처분 소송을 얘기했고 저희는 그의 말대로 진행했습니다라고 하면 안성희 씨는 지금까지 템퍼링을 주도한 주모자인데 그러면 이 키나의 말대로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안성희 씨의 추천으로 함께 공모했다라고 되는 순간
자신들 역시 템퍼링 사태의 주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입장문 역시 키나라는 멤버가 분명히 지탄받아야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청자분들의 활발한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